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7강 회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볼까요? 예, 쌀포 부수의 뱀사로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본뜬 자다. 그래서 싸다의 뜻이 되자 다시 태포 포자가 생겼는데 이게 원래는 아이를 싸고 있는 모습에서 쌀포자가 된 글자죠. 다음은 그릇 3개가 모여서 많다는 뜻을 가진 물건품. 다음은 원래 쬐일 폭자죠. 날일 밑에 날출, 들공, 쌀미를 합한 회자죠. 한 손에 농기구를 들고 태양 아래 곡식을 말리는 모습에서 햇빛을 쬐다의 뜻인데 나중에 포악하다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사나울폭 혹은 모질포. 다음은 옷의 안에 틀모가 들어가 있죠. 가죽 옷을 뚫어 틀이 밖으로 향하게 했다는 데서 나온 겉표자죠. 다음은 위에 덮을 밑에 불화죠. 원래 불이 타오르는 모습인데 이 나중에 소전에 와서 해서에 와서 보일시로 바뀌면서 표의 뜻을 갖게 된 글자 표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문제 볼까요? 수업 볼까요? 가죽피 붉은 글자는 부수자죠. 반드시 익혀야 될 글자입니다. 피 발음되죠. 금문의 자형을 보면은 윗면은 입구 짐승의 머리로 표시했고 오른쪽은 반원해서 이미 벗겨진 가죽. 그 다음에 손은 또 오는 손 모양이죠.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 손으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가죽의 뜻을 갖게 된 글자 가죽피. 간단하죠. 해서에 와서도 마찬가지 또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 가죽피. 다음은 짝필. 필은 리을 받침인데 중국은 입성이 없으니까 피로 발음하죠. 피. 안에는 8팔. 그 다음에 상자방. 그런데 건문의 자형은 언덕이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해서 마치 옷에 주름진 것 모양이다 해서 중국 고대 옷감을 계산하는 단위를 한 필, 2필 하죠. 그래서 사장을 한 필이라고 한다. 이후 짝의 뜻으로 되었다. 원래 울퉁불퉁 주름에서 옷감의 모양인데 이게 옷감에서 옷감을 세는 단위 짝필, 필, 한 필, 2필 할 때 그 다음에 짝의 뜻을 갖게 되었다. 짝필. 다음 반드시 필. 이것도 마찬가지 리얼 받침인데 중국에서는 비로 발음되죠. 비.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비읍하고 피읍하고는 서로 통하는 의미죠. 자루 빗자의 본래자이다. 자루 빗자의 본래자이다. 건문의 자형은 한 손으로 긴 자루를 잡고, 그죠? 국자를 잡고 옆에 물방울이 있으며, 국자를 잡고 물방울이 있으며, 자루 위의 사선은 기구의 자루를 표시한 지사보이다. 이후 반드시의 뜻으로 가차되었다. 반드시 필자는 뭡니까? 자루의 모양을 본뜬 자에서 나온 글자다. 그래서 반드시 필의 뜻이 되었다. 다음 부필. 대죽과 분율로 구성된 회자이다. 분율은 부필의 본래자이다. 소전의 자형은 손으로 붓을 잡고 있다. 그죠? 손에 붓을 잡고 있는 거죠. 고대의 붓대롱은 모두 대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에 대죽이 추가된 것이다. 붓필. 붓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위에 그 붓이 대나무로 만들었음을 나타내는 뜻하는 부필. 마찬가지 필도 리얼 받침인데 중국에서는 비로 발음되죠.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알겠죠. 리얼 중국의 입성 발음 리얼 기업 비읍 받침은 없다. 마칠 필. 마찬가지 필도 비로 발음되죠. 비읍과 피읍. 건문의 자형은
윗면은 거물 모양, 그죠? 아래는 끝은 자루. 이는 고대의 새나 쥐의 종류를 잡는 기구이다. 이 마칠피를 하면 생각나는 글자 있습니까? 거물로 높은 곳을 잡는 모습, 새를 잡는 모습, 노풀탁자 있죠. 노풀탁.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건문에서 위에 밭전을 더하여 거물임을 표시했다. 본뜻은 포획용 긴 자루가 있는 거물이다. 위에 마치다의 뜻으로 가져야 된다. 예, 마칠필은 긴 자루가 있는 거물로 짐승을 잡는 모양에서 이게 마치다의 뜻이 된 글자. 마칠필. 예, 벌써 복습이네요. 가죽피 뭡니까? 부수자이고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피부. 피부는 우리 살갗이죠. 피골상접. 가죽과 뼈가 서로 붙었다. 얼마나 말랐으면 중간에 살이 없어 버쩍 마른 거죠. 가죽과 뼈가 서로 붙어 있다. 중간에 살이 없는 거죠. 호사, 유피. 유명한 말이죠.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 인사, 유명을 이야기하려고 호사, 유피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 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예? 예. 저 피, 입을 피, 피곤할 피, 해칠 피, 비탈 피, 물결 파, 깨트릴 파, 고개 파, 잠옷 파, 절뚝발이 파는 피에서 물 빌린 현선자이다. 예. 저 피는 뭡니까? 자축거리 척이죠. 저쭉 가 있는 거죠. 입을 피는 오대이죠. 예. 피곤할 피는 병들력이죠. 해칠 피는 손으로 해치는 거죠. 비탈은 언덕이 들어갔죠. 물결은 물수가 들어갔죠. 깨트리는 건 돌이죠. 고개는 흙으로 된 언덕 고개죠. 잠옷파는 부사로 문장 앞에서 잠옷의 뜻을 쓰이고 절뚝발이는 발족이 들어갔죠. 다 부수와 음이 아주 잘 구성된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가죽피는 털이 있는 가죽, 가죽혁은 털을 벗긴 가죽으로 가죽의 가죽 피혁하지만은 구별이 된다 이 말이죠. 짝필. 짝필은 뭐예요? 그 언덕이 불퉁불퉁한 모습에서 옷감이 주름진 모양에서 옷감의 단위를 지을 때 한 필, 두 필, 그 다음에 이후 짝이라는 뜻을 갖게 됐다. 짝필. 배필, 부부가 될 짝이죠. 필마단기. 이때 필자는 뭡니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홀몸으로 한 필의 말을 탔다. 그죠? 한 필의 말을 타고 단기, 혼자 탔다. 한 필의 말을 혼자 탔다. 필마단기로.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자기 혼자 그냥 들어갔다 할 때 필마단기. 필부. 하나의 장부, 하나의 안악. 그죠? 필부. 평범한 사람이죠. 필부. 장삼이사, 장시셋, 이시넷, 초동급부, 뗄라마는 아이, 물 기르는 안악, 여자아이,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죠. 필부무제, 해벽기재. 필부무제, 해벽기재. 필부는 죄가 없다. 필부는 죄가 없다. 해벽기재. 그 죄는 뭐가 있다? 벽옥을 품는 데 있다. 원래 죄가 없는데 옥이 귀한 거니까 옥을 가지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죠. 원래는 죄가 없다. 이거는 뭡니까? 춘추 자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춘추 시대 때 우공이라는 사람이 동생 우숙이 가지고 있는 옥을 매우 탐을 냈어요. 그래서 우숙이 처음에는 악과가 주고 싶지 않았다가 나중에는 곧 이를 형에게 구슬을 주죠. 이 구슬을 가지는 게 이게 죄가 된다. 욕심이 죄가 된다는 아주 좋은 문구죠. 반드시 필, 비로 발음되죠. 뭡니까? 국자. 자루가 긴 국자 모양, 물건을 떠담는 국자 모양에서 나온 글자 반드시의 뜻이 되었다. 반드시 필. 필수. 필수.
꼭 이수해야 되는 게 필수죠. 교양에도 선택이 있고 필수가 있죠. 교양 과목에 선택하는 거 있고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죠. 필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게 필요죠. 필연, 틀림없이 꼭 글자 뒤에 그러할 연자가 들어가면 의성이나 의태어 반드시 그러하다, 틀림없이 그러하다, 틀림없이 꼭 이런 뜻일 때 필연. 사필 규정,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일은 정의가 이기게 돼 있다. 사필 규정. 빽빽할 밀, 꿀밀, 숨길 비에서 보이는 필은 조밀한 의미로 반드시 뜻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빽빽할 밀은 뭡니까? 산이 빽빽하죠. 밀. 꿀밀은 뭡니까? 벌집이 아주 빽빽한 모습이죠. 숨길 비는 벼화 옆에 반드시 필은 뭡니까? 국자가 아니라 뭔가 복잡한 모습이죠. 반드시 필요가 무관하게 뭔가 복잡한 모습을 담고 있다. 숨길 비, 샘물 흐를 비는 반드시 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필인데 왜 비로 발음되느냐? 중국에서는 입성 발음, 필을 비로 발음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부필, 손에 붓을 잡고 있다. 그 위에 붓을 만든 도구가 대나무임을 표시한 부필. 필자, 글을 쓰는 사람이, 글 또는 글씨를 쓴 사람이 필자죠. 문필,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이 문필이죠. 문필가. 명필은 뭡니까?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명필이죠. 지필연묵, 지필연묵, 종이, 붓, 벼루, 먹. 이걸 문방사오라죠. 글씨를 쓸 때 반드시 필요한 거, 종이, 붓, 벼루, 먹. 지필연묵은 문방사오요. 인이예지는 인성지강이라 할 때 종이와 붓과 벼루와 먹은 문방의 내벗이다. 능서불택필, 글씨에 능한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그 붓을 탓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 주위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 마칠필, 거물로 새를 잡는 모습이죠. 그게 나중에 거물이 밭전으로 바뀌어서 마치다의 뜻이 된 글자. 마칠필, 예필, 인사를 마치는 게 예필이죠. 필경, 마침내. 필경에는 마침내는 결국에는 앞에 나올 때 부사로. 그 다음에 사필업강, 사필업강, 활쏘기를 마치면은 업하고 내려온다. 인사를 하고 내려온다. 이게 유명한 활 쏘는 데에 나온 이야기죠. 그 대사례에 보면은 함께 나란히 나가서 세 번 업을 하고, 활 쏘기 전에 나가서 서로 새로 업을 하고 이후에 당에 올라가죠. 활 쏘는 그 장소에 올라가죠. 쏘고 난 뒤에 내려와서는 그 술을 마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진 사람은 술을 마시고 이긴 사람은 업하고 진 사람은 그게 벌주를 마시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군자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다투지 않죠. 네가 활을 잘 쏴가지고 내가 졌다가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내가 졌다. 반구저기하는 그런 자신에게 돌리는 군자의 다툼이 바로 활 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필업강, 그러니까 활 쏘기를 마치면 내려와서 그 업하고 내려온다. 인사를 하고 내려오고, 무사람이 다 내려올 때 기다렸다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업하면은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서 잔을 들고 벌주를 마시는 거죠. 마칠필. 벌써 오늘 수업 끝났네요. 뭐 배웠습니까? 손으로 가죽을 벗기는 모습, 가죽피. 그죠? 주름진 모습에서 옷감을 나타내는 필, 한 필, 두 필에서 짝필.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대나무로 만드는 표시한 부필. 국자나 자루의 모습을 본뜬 자에서 반드시 필.
새를 잡는 거물에서 위에 거물 모양이 밭전으로 바뀐 마칠필. 그렇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